네, 안녕하십니까. 음양자홀 우주론 파트 2가 되겠습니다. 파트 2로서 이번에는 광자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디렉 상수, 불확정성의 원리, 네, 뭐 등등. 이제 또 핵심은 이중슬립 현상이죠. 관찰자 효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1에 이어서 이제 파트 2. 자, 그래서 2는 MC의 제곱이 도대체 왜 2는 MC의 제곱일까? 이제 뭐 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더니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온답니다. 수학적 공식으로, 그 수학 공식을 풀면 2는 MC의 제곱이 나온다. 자, 그럼 이거 도대체 그 근원은 뭘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도대체 뭐냐? 네, 수학으로 그렇게 나온대요. 아니, 하도 질량이, 그러니까 빛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빛이 빛의 속도로, 요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빛의 속도로 가. 자, 그러면 빛이 충돌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첫 번째 빛이 충돌해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앞동형 파트 1에서 이게 바로 빛 속도라고, 그죠? 그 다음에 3D가 이렇게 막 모여도 입자가 돼야지. 입자가 이렇게, 요것이 또 빛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 속도가 한 번, 그 다음에 빛 속도가 두 번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속도 곱하기 2, 빛속도 곱하기 2가 아니라는 거죠. 로그 아닙니까? 로그. 곱하기 그 로그 세상. 빛속도가 두 번 발생했어. 그것이 바로, 그것을 로그로 풀어야 되는 거죠. C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닙니까? C 곱하기 C. 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는 MC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빛속도 한 번, 이것이 또 빛속도로 또 가. 빛속도 두 번. 그래서 빛속도가 두 번이니까 제곱이 되는 거죠. 로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핵심이 뭐냐.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는 그 3차원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3차원만 생각하니까 이런 거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E는 무엇을 뜻하고, M은 무엇을 뜻하고, C는 빛속도죠. 모든 기호의 하첨자에 차원과 상태를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 차원과 상태를 반드시 기입하라는 말은, 차원, 지금 당신이 어디 차원을 해석하고 있냐고, 지금. 여기 차원을 해석하고 있는지, 여기 차원을 해석하고 있는지, 숫자를 반드시 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그 다음에 하첨자에다가 지금 그 정상 상태인지, 운동 상태인지, 그거 구분 안 하면 그것이 바로, 그거 구분을, 정상 상태, 운동 상태를 구분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동이 바로 그 허블 긴장, CMB가 맞냐, 적색 편의가 맞냐, 싸우는 거죠. 둘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첨자로 항상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첨자 있지 않습니까? 하첨자에다 모든 걸 다 이렇게 기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무엇을 뜻하느냐? 네, 이는 2차원, 여기 2차원이 6차원으로 숨어든 거예요. 6차원 속으로 입자가 됐다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입자가 왜 됐냐? 네, 그래서 8파이분의 3이 붙었죠. 파트 1 동영상에서. 그럼 M의 질량은 뭐냐? 2차원의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2차원의 질량을. C는 우리 그 C의 속도. C 속도는 두 번 발생하죠. 한 번 발생하고요. 두 번 발생하고. C는 그 광자가, 우리 광자가 그 입자로 변할 때의 그 속도. 그래서 차원 압축력의 비율, 앞장 마지막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차원 압축이 이렇게 터지면 요게 우리 세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Z가 됐잖아요. 대문자는 압축력이 없어지면, 가스통에 있어. 가스 밸브를 열어요. 자, 가스통 안에 이렇게 가스가 있어. 빵빵하게 압력이 차 있죠. 그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 밸브를 열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속도가 쫙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를 유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무단위라고 했죠. 단위가 없어. 앞동영상 마지막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무단위야. 이게 혹시 3D의 2.9979m는 2D에서 1초를 뜻하는 거 아니냐. 네. 자, 그러면은 미터하고 초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네. 그래서 물리학에서도 이걸 좀 헷갈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C를, 빛속도 C 있잖아요. 빛속도 C를 그냥 1로 놔버려. 1로 놔버리고 그냥 빛속도 C 자체를 그냥 쓰지 마. 그래도 모든 물리학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도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근데 저는 그 원인을 왜 C를 그냥 C로 하지 말고 1로 놔버려. 1. 네. 그래도 물리학 공식이 다 성립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3차원의 2.9979m는 2차원에서 1초인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광자가 뭐냐? 네, 이거는 다음번에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광자 한 개만 설명해 내면 되는 거죠. 광자 한 개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거냐? 이게 광자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광자. 빛속도로 전진하는 에너지 덩어리. 이게 에너지 덩어리. 물리학에서도 에너지 덩어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에너지 덩어리는 물리학의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 에너지 덩어리는 빛속도로 전진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 어디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물리학에서는 그냥 우리 공간에서 빛속도로 전진하는 에너지 덩어리겠죠. 저는 광막이라는 겁니다. 광막. 그럼 사실 그 막이에요, 막. 어디 막? 여기. XYG 여기. XYG예요, 여기. 요 막에 그래서 제가 광막이라고 써놨습니다. 요 XYG는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기를 뜻하는 거죠. 여기 이놈이 바로 우주적 보이드, 우주 보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양자화돼 있고 이건 파트 1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앞에 썼죠. XYG 먼저 XYG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주적 보이드 막에 의해서 우리 공간 위아래로 양자막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도 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썼을까요? 네, 이것이 바로 업스핀, 다운스핀을 일으킨다라는 그 업스핀, 다운스핀의 근원이 되겠죠. 우리 공간 위아래에 양자막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러고 보니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냥 저는 밑에서 이렇게 밀고, 밑에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빛의 압력으로 밀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그냥 단순히 사건의 지평선이 뭐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이렇게 밀고 있다 했는데, 혹시 여기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여기서도 이렇게 거꾸로 여기서도 이렇게 막 밀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이제 말이 맞는 거지. 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게 그냥 뭐가 밀고 있냐는 거죠. 여기서는 밑에서는 요 놈이 밀고 있다. 근데 위에서는 사건의 지평선이 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건의 지평선은 사건의 지평선인데 그냥 전 단순히 그냥 밀고 있다 했는데, 즉 형체가 있을 것이다. 한번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방금 발견됐네요. 그러니까 요 놈 같은 놈이 사건의 지평선 요쪽에서도 이렇게 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런 화살표로.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지. 저는 기하학을 얘기하는 거죠. 기하학적으로 말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광자를 해석할 때는 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양자다. 다시 양자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압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양자. 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자는 여기 세상이고요. 여기 세상이고, 이게 지금 막으로 있다는 거예요. 막으로. 아직 그 막이 입자가 안 됐다. 양자 막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광자 한 개가 발생하면 반드시 구면파라는 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구면파, 그 팔방, 그 3D죠. 그 고무풍선은 고무풍선이 후 커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광자 한 개가 있으면 구면파가 반드시 발생을 한다. 자, 광자가 발생을 하면 여기 구면파 여기 있죠, 여기. 이와 같이 구면파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3차원이죠. 3차원 구면파가. 그래서 광자 한 개는, 구면파가 발생을 하는 거는, 요거는 정답이에요. 물리학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 그 구면파가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고, XYZ 마그 한 점을 때린다는 겁니다. 한 점을 쾅하고 그러면 XYZ 막이 어디에 있냐? 이제 우리 공간에 없다는 거죠. 우리 공간에 위아래에 양자막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를 탁 때려요. 마그 한 점을 탁 때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Z막, 소문자 Z잖아요. 압축이 엄청 돼 있는 그 막이 탁 때렸잖아요. 우리 공간으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럼 우리 공간으로 튀어나왔어. 우리 공간은 흐물흐물 없어요. 이게 압력이. 가지고 이 소문자 Z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문자 Z로 압축이 풀리는 거죠. 마치 그 가스통에 있던 놈을 우리가 밸브를 열었어.
밸브를 여면 그 가스통에 있던 가스가 쫙 하고 빛속도로 분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면파를 하고 있어요. 구면파. 그래서 구면파가 뭐냐? 막이라는 거예요. 막. XYZ 막이 전체적으로 우리 우주 전체로 펼쳐져 있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막을 탕 때려. 한 점을 탕 때리면 여기서 퉁 하고 우리 공간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뭐가? Z가 우리 공간 튀어나와가지고 그 Z가 어떻게 됩니까? 대문자 Z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그것이 파동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게 이게 전체가 막이에요. 이 전체가 그 고무막. 고무막 그냥 물결이라고 하죠. 연못의 물결. 연못의 표면. 연못의 표면에 한 점을 탕 때리면 퉁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물이. 그것이 이렇게 Z가 돼가지고 우리 공간을 빛의 속도로. 그럼 왜 빛의 속도냐는 또 저번 파트 1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빛속도 구면파로 어디를? 전체를. 우리 공간, 3D 공간 전체로 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리학적 진실과 물리학적 지식과 제가 주장하는 것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요거. XYZ라는 놈을 건드린 거예요. 때린 거야. 근데 물리학에서는 구면파는 수학적 확률 파동, 수학이라는 거죠. 수학. 저는 수학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다고 기하학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면파하고 구면파 있고 그다음에 광자가 있죠. 물리학에서 빛이라고 부르면 요거예요. 광자. 요 놈을 말하는 겁니다. 구면파하고 광자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Z에서 랜덤 위치에서 랜덤으로 발생을 해요. 그다음에 그 구면파 두께의 그 위치에 타격, 에너지가 실려서 구면파에 의해 빛속도로 직진. 또 역시 그 글로 설명하면은 매우 어렵죠. 자, 구면파는 전체로 퍼져. 그 연못에 돌을 하나 던졌어. 그 돌을 던지면 그 파동 있잖아요. 그 파동은 전체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이 전체로 퍼지는데 그거기서 광자라고 부르는 놈. 에너지 덩어리죠. 자, 요거는 에너지 덩어리가 아닙니다. 파동의 물결이죠. 에너지 덩어리라고 부르는 놈은 특정, 여기서 랜덤 위치로 던지는 순간 랜덤 위치로 퉁하고 튀어나왔어요. 그 퉁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랜덤으로 가는 거죠. 맞죠? 퉁하고 튀어나왔어. 튀어나와가지고 돌을 하늘에 던졌어. 정확히 하늘로 던졌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건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 바람이 불든지 뭘 하든지. 랜덤으로 퍼져요. 랜덤으로 이쪽 방향으로 갔다고 칠게요. 랜덤으로 갔는데,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영원히. 거기서 이제 요 두께 있지 않습니까? 요 두께를 광자 파동 묶음이라고 한답니다. 자, 광자 파동 묶음이라고 물리학에서 부르고, 이것을 결맞음 길이라고 부른대요. 파동, 웨이브. 파동이, 연못의 물결이 이렇게 웨이브 파동으로 치는 거죠.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광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광자의 길이. 여기 물리학 지식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자는 전기파와 자기파로 이렇게 직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여기 전기장, 자기장. 전기파가 아니라? 자, 그래서 자기장하고 전기장이 서로 수직을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직진을 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 놈이 있고, 두 번째는 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뭐냐? 이 두 개는 정확히 같은 거예요. 자, 물리학의 지식. 요것은 정확히 같은 겁니다. 진짜로 정확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하면은 전기장과 자기장은 요쪽 그림은 지금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는 지식은 전부 다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하여튼 인공지능이 그렇다고 설명을 하네요.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 파동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대요. 이게 확률로. 그러면 아니 도대체 존재를 하면은 존재를 하는 거지 또 확률적 파동 그 분포로 존재한다는 게 또 무슨 말이냐? 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확률적 파동 분포로 자기장과 전기장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네, 거기로 끝. 설명은 끝.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것과 요것은 이것은 x, y, g의 장이 여기 압축된 g가 우리 세상으로 돌출돼 가지고 우리 공간에서 쫙 퍼지는 파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에너지는 여기서 튀어나와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 근데 랜덤이죠. 랜덤 방향으로 가다 이쪽으로 갔어. 그럼 영원히 이렇게 간다. 영원히. 그래서 요 놈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놈이 도대체 뭘까요? 이 놈이 바로 입자라는 거죠. 입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림이 지금 입자잖아요. 그럼 장은 뭐냐? 장은 그 손수건 그 장이 쫙 펼쳐진 손수건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 손수건에서 이러한 놈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손수건에서 요 놈이 튀어나왔다라는 겁니다. 뿅 하고 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입자냐? 동그라미가 아니잖아요. 동그라미가 아니고 왜? 동그라미가 되려면 멈춰 있어야죠. 멈춰. 자, 이것이 빛의 속도로 직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빛의 속도로 직진하면 직선이 되는 거죠. 직선이. 근데 직선이 아니라 거기에 그 에너지를 담고 있어야 되니까 파동이 되는 거죠. 자, 직선 파동. 파선이 되는 거죠. 장은 손수건, 가로 세로가 있는 파장이 근본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 위에 그 파장이 이게 끊어진 거예요. 끊어져 가지고 퉁 하고 튀어나와 가지고 당연히 빛의 속도로 가는 거죠. 파장이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 파장. 그러니까 여기 요 밑에는 장이고요. 장의 파동이 퍼져 나가는 거고 얘는 자기 장이라고 썼잖아요. 이게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선, 전기선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저의 논리에 따르면 선으로 쫙 직진하는 거죠. 입자라는 겁니다. 입자. 입자가 아니라 여기서 빛의 속도로 날아가 버리니까 자가 아니고 입선이 되겠네요. 거기서 이제 힘을 누가 일으키느냐? 힘이라는 말은 외부와의 상호작용이냐? 자기의 존재,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놈이 자기 선이 되겠죠. 자기 선. 예. 자기 선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모양. 나는 입자다. 나는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이 자기 선이고 외부와의 상호작용. 외부와의 상호작용은 이것이 전기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 그것은 서로 수직이죠. 수직. 그래서 반드시 수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장과 전기장은 수직이잖아요. 이들은 반드시 수직이 되는 거죠. 수직 방향으로 위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이제 광자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광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요렇게 갈 때는 요 놈이고요. 요 놈은 광선이 되는 거예요. 광선. 그럼 광선이 요쪽으로 이제 광막에서 펼쳐지는 요 포톤과 포토. 그 광선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자가 되는 거죠. 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광막.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막으로 했다가, 즉, 배경장이 막에서 배경이 이루어지고, 막에서 배경이 이루어지고, 그 막 배경 위에서 이 선이 빛속도로 날아가는 거죠. 이것이 6차원 공간으로 광선이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맞음 길이, 광자 하나의 파선의 실제 공간적 길이, 마이크로에서 수천 킬로미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광자 한 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광자 한 개는 진짜
입자가 아니라 정해진 놈이 아니고 마이크로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도 된대요. 광자 한 개. 그러니까 얘를 막 그 진동을 시켜. XYZ를 막 진동을 시키면 진동이 마이크로초로 진동시킬 수도 있는 거고 한 1시간 동안 진동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막 진동을 시키면 여기서 계속 나타나는 거야. 이게 계속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이 길이가 마이크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수 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전기파, 자기파, 전기장, 자기장인데. 자, 전기장, 자기장. 저도 계속 이제 헷갈리는 게, 자,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학에서는 이게 장이에요, 장. 확률 분포로 다 있대. 네, 여기에. 여기, 근데 그림은 또 이렇게 그려. 네. 근데 이놈이 확률, 여기 전체에 다 확률 분포로 퍼져 있대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죠. 이해가 안 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3차원 누리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다른 그 아이디어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3차원 공간 내에서만 설명을 해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물리학의 현실이다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막 XYZ, 이건 막이에요, 막. 힘 유발 막에 실려 있는 에너지 파동. 사실은 이게 여기서 파동도 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파선이죠, 선. 파선의 파동. 파선이라는 겁니다. 즉, 실체한다는 거죠. 실존하는 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률이 아니라 실존하는 정상파. 여기서 또 핵심이 정상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장은 또 모양 형성 막에 실려 있는 에너지 파동, 실제 정상파. 즉 힘을 유발하는 것과 이제 모양을 형성하는, 즉 이제 광자가 뭐냐? 광자는 이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빛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서로 직선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 정확히 이거 같다는 거죠. 정확히 이거라는 거죠. 직선파. 둘은 수직이고. 이것은 실체가 존재하는 거다. 자, 지금 이제 디렉 상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광자 한 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발생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이제 플랑크 상수에서 이제 그 한 사이클 2파이, 2파이 원이죠, 원. 그 하나의 그 정상파를 이루는 그 하나의 사이클당 에너지는 이제 디렉 상수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즉 플랑크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도대체 6.5821의 음승 6승 일렉트론 볼트 세크라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거죠. 역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정체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는 광자의 에너지, 보통 에너지가 E는 뭐 H바 곱하기 C 나누기 란다. 란다는 이제 파장이죠. 하여튼 이렇게 써요. 파동의 에너지. 자, 파동의 에너지는 이렇게 쓰고요. 입자의 에너지는 그 유명한 E는 MC의 제곱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빛은 파동입니까? 입자입니까? 빛. 광자 한 개. 광자 한 개는 파동입니까? 입자입니까?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되고 이게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그것이 입자 파동 이중성이죠. 둘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광자 한 개에 대해서 등호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등호하면 되지 않냐? 하면 문제 풀어보자. 또 물리학에서는 광자의 질량은 0이다. 광자의 질량은 0이다. 그러니까 등호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절대. 자, 그런데 저는 등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등호로 봤다라는 말은 광자의 질량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광자의 질량은 얼마일까? 여기서 찾아야죠. 여기서 요거 아닙니까? 파동 요거잖아요. 여기서 힘을 이야기하는 요놈의 질량이 이거라는 거죠. 이거 음수 50승 일렉트론 볼트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측정 불가. 절대 측정 못합니다. 너무 작아서 측정이 불가다.
지금 이것을 0이라고 놓을 수도 있겠죠. 이제 0이라고 놔도 충분합니다. 근데 물리학에서 그럼 왜 0으로 놓을까요? 네. 사실 물리학은 3차원에 갇혔다는 겁니다. 3차원에 갇혀가지고 요 놈을 계산을 못하는 거, 이게 계산이 안 돼. 다시 물리학은 3차원에 갇혔다. 네. 근데 저는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음수 50성. 음수 50성은 0이라고 해도 물리학의 계산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즉, 이렇게 음수 50성이라고 해도 현 물리학과 달라지는 거 없다. 똑같다. 자, 음수 50성 이거를 집에 대입하겠습니다. 자, 음수 50성. 그러니까 등호가 되는 거죠. 왜? 여기가 0이 아니니까. 네, 자, 그래서 요렇게 같다.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자, 그럼 당연히 여기 C하고 C하고 하나 없어지고 하여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지금 디렉 상수 H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H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H는 MC 란다. 이것이 바로 물질파죠. 물질파. 네, 또 이제 그 물질파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또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밑에 하점차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고. 이렇게 하점차를 반드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근데 C는 C겠죠. 네, C는 당연히 C일 거고, 그 광자 한 개의 질량, 광자 한 개의 질량은 아까 제가 요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놈 질량, 요 놈 질량. 이 놈을 쓰겠습니다. 자, 이 놈을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고, 자, 그러면 얘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이건 나왔어. 그럼 란다는 뭐를 뜻할까요? 란다는. 길이, 파장이야. 파장인데, 당연히 H는 디렉 상수 정의가 뭐냐? 이것보다 더 작을 수는 없어요. 이게 최소, 진짜 광자 한 개가 가질 수 있는 최소 에너지. 이것보다 더 작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란다, 파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파장이 0이 되면 이 사이클이 안 되는 거죠. 사이클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1사이클, 파장, 그러니까 최대 파장, 아니면 극한 길이, 아니면 극소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우주가 가질 수 있는 극한의 길이는 플랑크 길이? 네, 플랑크 길이를 한번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플랑크 자체가 그 뜻이니까 극한을 뜻하는 그 숫자죠. 그 다음에 또 우주에서 또 플랑크 길이의 제곱 곱하기 우주상수 있잖아요. 우주상수가 뭡니까 도대체? 뭐 진공의 에너지 밀도라고 부르죠. 어쨌든 우주상수도 우리 물리학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극한이겠죠. 극한값. 자, 그래서 다시 우주상수가 뭘 뜻하냐? 우주상수 1 나누기 루트 우주상수를 하면 미터거든요. 길이가 나와, 길이가. 그 길이가 100.53억력으로 100.53억년에 해당하는 길이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은 요 길이잖아요. 요 길이하고 사건의 지평선은 1대2의 관계에 있죠. 1대2의 관계에 있다는 거는 이제 이미 그 물리학 공식으로서 증명이 된 거예요. 1대2의 관계가 있다고. 네, 거기서 이렇게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요 길이가 바로 1 나누기 루트란다. 이거예요. 이것이 100.53억년, 억광년의 길이, 시간의 길이. 이거. 자, 이것보다 더 큰 길이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것보다 더 큰 길이는 첫 번째 존재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100.53억력을 한번 넣어보자. 근데 여기서 1파동이지 않겠습니까? 야, 진짜 이 길이가, 요 길이만큼이 1파동, 파동 하나, 웨이브 하나. 일반인은 좀 이야기했겠지만 저도 사실 뭐 물리학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저도 이해 불가능합니다. 근데 혹시 물리학과 관련돼 있으신 분이라면은 또 뭐 1파동이 파동 하나가 무엇을 뜻하는지 뭐 명확히 잘 알고 계시겠죠. 야, 요 길이에 파동 하나만 존재한대요.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작겠죠. 이것보다 더 작은 에너지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또 정상파. 잡혔잖아요, 여기서. 잡혔죠? 네, 여기 끝이 사건의 지평선에 잡혔잖아요. 묶였잖아요. 양쪽 끝이 이렇게 묶였죠. 양쪽 끝이 잡혔다.
잡히면 정상파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상파라는 거는 또 이거죠, 이거. 정상파. 네. 양쪽 끝이 잡히면 반드시 파장 하나. 네. 사이클이에요. 여기 끝하고 여기 끝도 반드시 같고, 요건 이 n은 2, 뭐 n은 3, n은 4. 이런 것을 정상파라고 부릅니다. 아주 모양이 아주 깔끔하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핵심. 양쪽 끝이 잡히면 여기 양쪽 여기 하나 열어놔. 오픈해 놓으면 이제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양쪽 끝이 잡히면 얘가 이렇게 보다가 여기 튕겨 팅 하고 또 팅하고 팅팅팅팅 하면서 모양이 아주 이쁘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정상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주적 길이 지금 우주적 길이 이거를 한번 넣어보자. 자, 그래서 요거잖아요. 요거 아까 넣었어요. 넣었더니 야, 음수 16승. 자, 답은 6.58이에요. 6.58, 6.41. 이의 음수 16승이 나왔네요. 2.52% 오차입니다. 근데 다시 여기 2.52% 오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2의 음수 16승이 나오냐고요, 이게. 전혀 관련 없잖아요. 2의 음수 16승하고 50승, 8승, 52승. 이거를 조합을 했더니 어떻게 16승이 나오냐고, 이게. 2.52% 오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럼 6까지 맞았잖아요. 6.4. 6.4. 근데 이건 6.5죠, 이거는. 네. 이렇게 될 확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또 약간, 야, 이것도 보정 팩터가 약간 들어있게. 보정 팩터는 앞동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암흑힘, 보정 팩터가 약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 우주적 길이 이게 도대체 뭐냐고. 야, 이거 당연히 이것이 바로 우주상수라고요. 우주상수. 이 우주적 길이, 근데 또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봤으면 또 이 우주상수 이거를 또 루트로 해가지고 미터로 취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또 주장을 하실 겁니다. 근데 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미터로 취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는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가 대부분이 발생하는 암흑물질이 뭐냐, 암흑에너지가 뭐냐, 막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거든. 물리학의 원칙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양자화. 자, 여기서 양자화가 나왔어요. 정수 n배로만 존재할 수 있음. 그러니까 뭐 양자화를 쉽게 또 다른 걸로 설명. 여기 막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수 1 나누기 3 나누기 2 나누기 3 나누기 4. 여기 오픈 열렸으면은 난장판이 되는데 여기 닫혀 있기 때문에 깔끔한 정수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 정수 나왔죠. 시작점과 끝점이 반드시 닫힌 사이클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정상파. 네, 시작점과 끝점이 반드시 사이클을 닫혔죠. 정상파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선의 길이, 우주적 길이에요. 지금 우주적 길이가는 1파동을 반드시 갖는다는 겁니다. 1파동, 등호 하면은, 야, 이게 우주적 길이에서 1파동이에요. 지금 이게. 우주적 길이에서 파동 하나보다 더 작을 수 있습니까? 에너지가? 불가능하죠. 더 작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플랑크 상수라는 겁니다. 플랑크 상수. 디렉, 나누기 2파이 하면 디렉 상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불확정성의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이제 왜 나누기 2분의 1일까? 네, 이렇게. 이제 이 h보다 더 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h보다 더 작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2분의 1은 뭐냐? 네. 자,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2파이가 되는 2파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파이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관측을 하려면 여기 잡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 그 가운데 여기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좌측이 한 번, 우측이 한 번 이렇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절반씩 이렇게 전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기장. 그러니까 에너지가 여기 전기장 여기에 절반이 에너지가 있고요. 자기장 여기에 절반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뭔가 하나를 측정을 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자, 어마어마한 우주적 길이 아니에요. 우주적 길이. 이 우주적 길이가 이게 직선으로 뻗어 있는 거죠. 우주적 길이가 1파동으로. 그게 4차원 아니에요. 4차원. 그것이 이제 100.53억 년의 우주적 길이가 양자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양자화라는 말은 당연히 압축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 우주적 길이가
이 우주적 길이가 아까 양자와 여기서 막 밀어 제끼는 거예요. 여기서 밀어 제끼고 여기서 밀어 제끼고 그럼 얘가 이제 막 양자와 이게 막 압축을 받아가지고 얘가 이제 압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찌그러질 거 아닙니까? 막 찌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딱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압축을 받아가지고 찌그러져가지고 요걸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요걸로 2.99792의 8승미터 의 3차원 상의 길이로 나타난 거 아닐까. 네. 이게 4차원 길이에요. 이게 4차원 길이가 양자화되면 3차원 길이로 나타난다. 물론 또 이제 방금 제가 했던 말에 또 태클이 막 걸립니다. 그럼 이거는 또 상수라는 뜻이냐? 네, 또 이거 변수예요. 근데 이건 빛의 속도인데 그럼 또 1초 개념이 또 달라지겠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그 빛 속도 미터 퍼 세크가 무엇인지 제가 즉 이거 4차원의 길이 3차원의 길이는 다시 2차원의 시간으로 나타난다고 1초로 나타난다고 조금 좀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아주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거죠. 그러면 왜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우연히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분명 진실이 있는데 저 동영상 발표자는 90%까지는 설명했다. 90% 너무 많나? 50%? 네. 50%는 설명했다. 나머지 50%를 설명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50%는 지금까지 동영상을 봤던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다시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이제 막 그 시청자분의 아이디어를 또 생각해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1파동이 반드시 존재를 하고 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점, 이 세 마디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좌측, 우측, 영역이 두 개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그 파동 그림, 정상파 그림. 그래서 도대체 길이란 무엇이며 시간이란 무엇이며 속도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양자화 된다는 거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우주상수가 이제 핵심이라고. 우주상수 1 나누기 루트 우주상수는 이렇게 3분의 1승에다가 이건 이제 보정 팩터죠. 이거 2차원. 계속 2차원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랑 계속 뭔가 광자를 이해를 할 때는 계속 하여튼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 그 키네틱과 스테디. 자, 이 두 개의 차이. 그럼 이것이 바로 그 허블 긴장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도대체 누가 맞냐고. 둘 다 맞다라는 겁니다. 둘 다 맞다고요. 2.2, 1.4. 네, 여기 2.2, 1.4. 비율을 곱해주고요. 또 여기 또 2분의 3이네. 계속 3분의 2. 어떤 때는 3분의 2. 어떤 때는 1분의 1. 어떤 때는 2분의 3. 지금은 또 2분의 3.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하여튼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우주상수잖아요. 우주상수의 3분의 1. 이거는 뭐냐면은 정육면체. 우주상수로 이루어진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죠. 한 변의 길이. 맞죠? 네. 이걸로 이루어진 정육면체의 3분의 1승은 한 변의 길이잖아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또 이게 또 2.9978. 와. 정답은 2.997999. 네. 0.004% 오차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8번 앞에서 빛속도 정확히 제가 두 개 구했죠. 자, 빛속도란 뭐냐? 요것이 요거죠. 요것이 요놈이 요놈으로 가는 거. 또 다르게 말하면 2차원이 3차원으로 갈 때 빛속도가 발생을 하고요. 요놈이 3차원이 6차원으로 갈 때 빛속도가 나온다고. 파트 1 동영상에 제가 설명했죠. 지금은 이건 또 뭡니까? 우주상수 길이. 우주상수 길이에다가 요놈 보정을 했죠. 요 두 개를. 보정을 하고 했더니 어떻게 또, 이게 나옵니까? 이게 또 참, 세 번째가 나왔어요. 빛속도 길이가. 지금 이거 뭐냐. 그래서 이게 4차원, 이게 지금 4차원 길이거든요. 4차원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길이. 이 길이가 또 디렉 상수, 플랑크 상수 에너지랑 연결된다고 방금 앞에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4차원 압축 길이가 3차원에서 한 변의 압축 길이 6분의 1승.
이게 3분의 1승이 돼야 되니까. 정육면체의 부피. 또 말이 좀 어렵네요. 어쨌든 이게 정육면체의 부피가 한 변의 길이로 바뀐 거 아닐까. 역시 하여튼 말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그냥 느낌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느낌적으로. 네. 그 고등학교 이것은 정육면체 하면은 중학교 수학이네요. 중학교 수학으로 느낌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D 공간에서 1Hz의 파장은 2.9979 2의 8승이고, 여하튼 이게 우주적 길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길이에요, 길이. 이 우주적 길이가 양자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빛속도로 지금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3D에서 빛속도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여기서 길이가. 길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4차원 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4차원의 길이가 3차원의 빛속도로 나타나는 것 같다. 네. 길이가 어떻게 속도가 되냐,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4차원이요. 4차원의 길이가 3차원의 빛속도로 나타나는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자. 네.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게 또 무엇을 뜻하느냐? 네, 거기서 이제 저는 50%만 밝혀낸 것 같다. 나머지 50%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 같다라는 뜻이죠. 시간의 정의가 뭐냐? 물리학에서 1초는 다들 이렇게 한대요. 거리의 정의가 뭐냐? 1m는 이렇게 한대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 시간하고 거리하고는 원래 다른 거거든요, 이게. 시간하고 거리는 달라. 네, 그런데 이 시간과 거리를 빛으로 정의를 내렸다는 겁니다. 빛으로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는 빛의 함수라는 겁니다. 빛은 상수니까 변환 팩터가 되겠죠. 환산 팩터, 환산 상수. 분명 시간하고 거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4차원의 길이가 3차원의 빛속도로 변환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양자 세계의 단위는 압축력. 말이 어렵네요. 이게 압축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압축력의 단위가 없는 것 같아요. 단위가 없다라기보다도 이게 계속 미터하고 시간하고 계속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차원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달라지는 거지. 100억이 이제 빛속도로 이제 숫자가 달라지는 거지. 근본적으로 같은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무단위라는 거,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단위는 차원을 분리를 하면, 이게 맞네. 저는 차원을 철저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차원을 구분하면 단위가 필요 없는 거고, 3차원만 생각하면 단위를 철저하게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같은 말이죠. 왼쪽은 차원이 단위가 되는 거죠. 단위가. 이게 단위를 차원이 단위라는 뜻이죠. 이게 좀 타당한 말 같습니다. 이게 단위를 왜 계속 구분을 해야 되느냐? 오직 3차원만 생각하니까 단위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의 빛속도 팽창이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공간이 빛속도로 팽창을 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그 양자홀 내부의 4차원 거리가 우리 세계의 3차원 속도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길이, 시간, 속도의 양자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론. 저는 이제 절대론이 되는 거죠. 근데 상대론 맞다는 겁니다. 상대론 맞아요. 근데 상대론은 당연히 우리 공간과 상대 시간만 해석하는 거죠. 이건 맞아요. 우리 공간과 상대 시간만을 해석할 때는 맞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론. 그러니까 상대론 함수에다가 저는 4차원 공간, 5차원 공간, 6차원 양자 공간, 이건 직자로 표현했습니다만 같은 얘기고요. 4차원, 5차원, 6차원의 절대 시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고려를 하면 그것이 바로 절대론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론. 수학이 아니라는 거죠. 네, 기하학이라는 겁니다. 기하학. 자, 요쪽에서 이걸 어떻게 A, B, C, T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네. 수학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확률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거 전체를 그냥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절대론. 자, 그러면 절대론.
절대체만 찾으면, 절대체만 찾으면 모든 것은 기하학적으로 절대 원인이 도시된다. 저는 이제 절대론이 되는 거죠. 수학이 아니다. 기하학이다. 자, 그래서 입자, 파동, 이중성. 물리학에서는 광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보성의 원리랑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상보성의 원리는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이게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보성의 원리. 여하간 입자, 파동, 이중성. 하여튼 광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보인다. 근데 둘 다 동시는 아니라는 거죠. 입자면 입자고 파동은 파동이고. 자, 그러면 그게 아니죠. 관찰을 하기 전에는 확률 파동으로 보이다가 관찰을 하면은 입자가 된다고. 네, 그것이 이제 입자, 파동, 이승이 정확한 논리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기하학이라고. 여기는 제가 설명드렸죠. 광자라는 놈이 여기에 존재하면 광자가 아니고요. 광파죠. 광파. 파선으로. 예, 선으로 존재하는 거죠. 광파. 요 놈이 여기서 이렇게 찍혀. 한번 찍힌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두 번 이쪽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광자가 되는 거죠. 자가. 둘 다 맞다라는 거죠. 입자성.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덩어리로 전달되어 한 점에 충돌하는 성질. 파동성. 공간에 걸쳐 퍼져나가며 서로 간섭하는 성질. 자, 여기서 이제 단어가 이제 막 헷갈립니다. 이게 파동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파동이, 자, 물리학에서는 다시 파동. 이게 파동이잖아요. 이게 파동. 그 다음에 요것도 파동이잖아요. 요것도 파동이잖아요. 이거를 일체화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막 헷갈리는데, 저는 이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분이. 도대체 파동은 파가 막 움직인다는 건데, 요것이 움직이는 것과 요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물리학에서는 동일이라고 보니까 얘는 사실이거든요. 얘는 진실이거든요. 예, 물에 연못에 돌을 던졌어. 파동이 이렇게 펼쳐 나가죠. 이렇게. 이거는 진실이에요, 진짜로.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이놈을 그냥 퍼뜨려. 요쪽 다 확률 분포로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게 틀렸다는 거죠. 얘는 얘고 얘는 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얘가 이게 자기 장이 아니고 자기 파선 자기 파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이 아니라는 거죠. 구분을 해야 된다. 입자성을 보이는 거는 자기파, 전기파가 입자성을 보이는 거고, 파동성을 보이는 거는 구면파인데, 여기 또 다시 아까 제가 말한 파동이 단어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도 파동이고 얘도 파동이거든요. 단어 구분이 좀 불명확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어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냥 아예 이거를 자기 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기 파라고 고쳐야 됩니다. 구면파가 아니고 구면파장. 구면파장. 자기 파 선. 장, 선.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죠. 이름을. 그래서 입자성이라는 거는 얘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서 막 빛속도로 날아가요. 그러다가 강광판에 딱 찍혀 그대로 찍힌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찍힌다는 말이 뭡니까? 속도가 0이 됐어요. 속도가 0이 돼가지고 요 그대로 찍혀. 이대로 속도가 탁 멈춰. 그와 동시에 아까 그 88분의 3 스캐터링 팩터의 역수, 요 놈으로 수면 들어가가지고 팔방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구체 입자화 된다는, 여기서 입자가 돼버린다는 거.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제가 했던 설명을 물리학은 절대 설명 못 해내는 거죠. 왜? 물리학은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래도 설명을 해내려고 하니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푸세요. 계산하세요. 그러면 그게 왜 나타납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계산만 하세요. 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파동 함수 확률 수학이죠. 수학. 다시 아까 방금 얘기 드렸듯이 여기에 갇혀가지고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다른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말이 맞다면 얘가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당연히 수학으로 표현해야죠. 확률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파동 함수란 뭐냐? 하나의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태와 위치를 확률적으로 기술하는 수학적 함수. 다시 이제 또 설명하자면 요 놈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관찰하기 전에는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러다가 내가 관찰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에 잡힌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직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뭐 하여튼 물리학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 두 개, 요것과 구면파장, 작이 그냥 아예 이거를 구면파장, 이거는 구면파선이라고 이름을 그냥 아예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동 함수 붕괴. 어떻게 수학이 붕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수학이라는 함수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입자가 되는 거다. 우주에 누가 우주를 작동시키냐는 거죠. 수학이라는 함수가 우주를 작동시킨 거다. 시키고 있다. 그게 이제 현대 물리학이라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 관측 또는 측정에 의해 확률적 존재 상태가 하나의 실제 상태로 확정되는 현상. 즉, 이것이 요게 전체로 다 퍼져 있었는데 관측을 하면은 하나의 입자로 착 된다라는 거죠. 참 일반인은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현상을 수학은 물리학에서는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수학론이 뭐냐? 수학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대론도 있고요.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의 각의 파동 확률, 이게 진실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수학이 진실이 아니고 이게 수학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수학론이 아니고 절대론, 방금 설명드렸듯이 절대 지배체가 우리 우주를 지배를 하고 있는 거지, 수학이 우리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확률 파동. 그러니까 A, B, C, T 이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갇혀 있어요. 물리학은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요렇게 돼서 요렇게 가고 요것이 요렇게 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해를 못 하니까 수학이라는 확률 파동 함수가 우리 세계를 절대 지배하고 있다. 우리 세계를 상대 지배하고 있다. 확률 지배하고 있다라고 되는데 이해 불가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실체적 원인, 수학적 원인은 뭐 파동 확률이라고 치더라도 실체적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가 되는 거죠. 원인 파악 불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파동 함수란 진짜 함수가 아니고 포톤 XYG가 그래서 파동 함수하고 파동 함수 붕괴는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거죠. 파동 함수라는 거는 얘를 뜻하는 거고, XYG가 퉁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파동 함수고, 이게 파동 함수 붕괴라는 거는 요거를 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으면서 같다는 말은 여기 이게 출렁거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웨이브. 이 웨이브랑 이 출렁거리 웨이브랑 요거 웨이브 있잖아요. 웨이브. 파동이 같은 거 정확히 같아요. 지금 정확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결맞음 길이, 이게 맞다는, 뭐가 맞냐? 물결 파동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요것이 일으키는 파동이랑 구명파장의 요 파동이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맞음 길이. 즉 같으면서 다른 거예요. 이게 같으면서 같은 거다. 같으면서 같은 거다고 해버리면 얘가 전체적으로 확률 분포로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되겠죠. 관찰을 하면 여기 있어 막. 여기 있죠. 확률 분포로 막 있어요. 이게 확률 분포로 있다가 관찰을 했어. 관찰을 하면 얘가 슝
100억 광년 떨어져 있던 얘가 순식간에 100억 광년, 왜냐면 불빛이니까 우리 우주 그 은하계 불빛을 우리가 보잖아요. 100억 광년 떨어져 있겠죠. 사람 1억 광년에 있던 불빛이 은하계 빛이 흉 관찰 내 눈에 들어오면 그 1억 광년에 퍼져 있던 게 흉 하고 돼가지고 여기서 이것이 다시 입자로 뿅 하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물리학이요. 도저히 이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계 불빛이 그 내가 관찰했다고 내 눈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100억 광년을 순식간에 여행해가지고 내 눈에 들어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존 그 물리학은 확률 파동은 말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스웰 방정식, 파동 방정식. 네, 이게 수학인 거죠.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얽혀 공간과 시간 속에서 파동으로 전파됨을 보여주는 네 가지 기본 법칙. 전기장, 물질 내 전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이건 물리학 지식이에요. 하여튼 맥스웰 방정식을 또 파동 방정식이라고, 저도 이제 물리학 출신이 아니라서, 이거는 전자기력을 통합시킨 방정식이고, 또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은 또,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요거를 뜻하는 거고, 네, 요거를 뜻하는 거고, 맥스웰은 요거를 풀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두 개가 또 같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통합된다. 근데 그 두 개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하여튼 맥스웰 방정식은 전기장은 물질 내 전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에너지 전달. 자기장은 물질의 전하와 직접적 상호작용 미약. 보통은 에너지 전달 거의 없음. 이건 물리학 지식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했듯이 전기장은 힘이에요, 힘. 자기장은 존재,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위치. 그래서 자기장.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저의 주장은 이런 것들이 이제 100%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 사실 맞아요. 그걸 진실 맞아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 연력학으로 이해를 하자면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 및 중간 과정 해석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중간 과정이 뭐냐?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결론만 100% 맞다는 겁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 어떻습니까? 중간 과정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100% 맞아. 연력학 제1법칙. 지금 이것이 맥스웰 방정식이나 파동 방정식이 결론은 100%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연력학 제1법칙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연력학 제1법칙뿐만 아니라 연력학 제2법칙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우주를. 연력학 제2법칙과 같은 변화의 방향,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 해가지고 변화의 방향을 알려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력학 제2법칙과 같은 변화의 방향 또는 원인을 알려주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둘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연력학 제1법칙이 뭡니까? 일과 열, 힛, 웍과 힛은 구분이 안 된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열은 열이고 일은 일이라는 거. 그 둘은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구분을 하지 않는다. 구분을 해야만 한다. 자, 이게 뭡니까? 지금 구분을 하지 않는다잖아요, 지금. 물리학은 이 두 개를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은 지금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겁니다. 맥스웰 방정식, 슈레딩거의 파도 방정식이.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요. 이 두 개를 반드시 연력학 제2법칙과 같이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구분을. 이 두 개를. 제 생각에는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1, 파동 방정식,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 열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결론도 100% 맞고 이 두 개 구분하는 것도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만 맥스웰 방정식은 파동 방정식이다 하면은 이제 결론은 맞다. 결론은 맞은데 원인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 평광필터에서는 전기장이 통과 여부를 결정하고 자기장은 뒤따라 재구성된다라는 거거든요. 즉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물리학에서는 그냥 두 개를 전기장과 자기장은 정확히 같은 거다, 동일체다 이렇게 놔버리니까 원인과 결과를 구성을 안 한다는 거죠. 즉 결국 무조건 제1법칙과 같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현대 물리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다음 장 제3장 파트 3에서는 또 이중슬립 현상 관찰자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